자, 장가 기자, 이 현역 의원 평가 합의 20% 대상자에 대한 개별 통보가 뭐 이제 시작될 거다, 원래 지난주부터 할 거다 했는데 이제 시작될 거다 또 얘기가 좀 나왔는데 오늘 오전 한 보도에 따르면 이런 논의가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서 좀 이뤄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열리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 일부 핵심 지도부가 컷오프 등 공천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회의는 의원회관 818호, 그러니까 본인 사무실에서 열렸는데 최근에는 조정식 사무총장 그리고 정성호 의원들과 함께 노웅래, 기동민, 이수진 의원들의 컷오프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회의는 천준호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회의인데 친명 지도부 의원들이 공천 관련 전략, 현황 등을 공유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 오늘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이 이 밀실회의에 진짜로 참석한 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분 없었고 이재명 대표도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라고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요. 이재명 대표와도 내가 최순실이라는 소리도 들어봤는데 나 형 같은 그냥 애정 있는 사이다 이렇게 오늘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공개 회동, 비선 논란을 일축한 의원들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아닙니까? 노웅래, 기동민, 이수진 의원에 대한 현역 컷오프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의원이 없으셨어요? 예, 아침에 그 보도 나오고 나서 몇 분 전화가 몇 분 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뭐 어마어마하게 전화를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전화 안 받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실제로 저는 뭐 그제 13일이죠. 13일 같은 국회 와서 오전에 면담하고 지역 내라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인데 가끔 대표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 총선 구도와 이런 여러저러 이야기를 한 두세 명 불러서 이야기도 막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듣는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8명이 모여서 누구누구를 컷오프 하겠다 이런 모임을 그날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상당히 왜곡된 것 같습니다. 5분 것 같아요. 제가 참석한 사람한테 들었을 때는 그런 컷오프 성격을 위한 그런 모임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정 변호사님. 일단은 아니라고 뭐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비공개 회의도 그렇고요. 친문 중심으로 어떤 논란들, 반발 기류들이 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왜 오보 대응을 안 합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조그마한 게 가짜뉴스라도 있으면요. 24시간 내에 즉시 대응해. 뭐 부산 사직 야구장도 있었지만 이게 원칙 아닙니까? 아니 언론이 오보를 하면 바로 이게 즉시 오보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오보 대응 안 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비선에서 밀실에서 사천하면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 엄청나게 마이너스고 그리고 이제 정성호 개인이나 상당히 명예훼손 아닙니까? 근데 오보라고 웃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오보한 언론사에 강력 항의하고 언론 중재하고 고소하고 소송하고 해야 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하다가 이게 잘못 고소하면 무고로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한다 봐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게 언론사가 아무 증거 없이 보도할 수 있을까요? 저 어마어마한 내용을 언론사가 몰래 들어가는 사진이나 아니면 이게 뭐 녹취나 뭐 증거 없이 언론사가 보도할까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어느 언론사든지 저는 이게 팩트니까 대응을 못하고 있다. 말로만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확인해서 저희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박지원 본부장님, 일단 이명배 공관위원장도 최근 기자들한테 메시지 보내서 밀실 공천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는데 뭐 이거 좀 이런 상황도 어떻게 지켜봐야 됩니까? 그 고소 고발을 안 하는 거는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검찰 독재 정당은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그냥 고소 고발 막 날립니다. 근데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명단 나온 분들 보십시오. 전부 다 공천에 관련된 당직자들이에요. 뭐 정무실장, 전략기획위원장, 그다음에 사무총장, 조직부총장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그게 무슨 밀실 사천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당대표가 전화했는데 비선이 개입했대요. 당대표가 비선인 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어디 뭐 숨어서 하는 지하 정당도 아니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변께서도 이제 정당 실무나 이런 거 안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공천이라는 하는 것이 국민들과 당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행정적으로 인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을 선정하고 그런 문제. 인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방송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발표되기 전까지는 비밀주의가 지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주의라는 것과 사천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비밀이 사전에 새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의를 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사천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좀 저는 행정 절차라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손학규 변호사님. 저기 두 가지만 반박하면 다 당직자라 했는데 근데 이거 민주당의 친명 좌장이라는 당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게 정성호 의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당직자입니까? 친명 좌장 이런 당직이 있습니까? 이걸 이게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검찰 독재 때문에 검찰 고소 안 한다는데 그럼 이게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게 오보면 정정해달라든지 반론을 달라든지 언론중재위원회 왜 안 합니까? 그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성호 의원은 이름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정성호 의원한테는 언론에서 이제 의견을 물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이 본인의 개인적 의견을 많이 응답했을 뿐이지 그런 회의에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참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강 기자, 그리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 측근 중에요. 뭐 상당수가 비명계 지역구나 민주당 텃밭에 출마 중이다,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친명도 아닌 찐명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에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 보좌진 외에 9명의 특별 보좌관, 그러니까 특보가 임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9명 중에 7명이 총선에 출마를 하는데 6명이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으로 출마를 합니다. 안태준 특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 광주 을에 출마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문학진 전 의원이 이곳에 출마하려다가 이재명 대표에게 안태근 후보가 적합도 조사에서 가장 높았고 문 전 의원이 꼴찌다라면서 불출마를 권유받은 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또 모경종, 천경배 후보 등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인연을 쌓은 인물들도 비명계 지역구에 도전합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님, 그리고 주말 동안에 지역구 현역 중진이 후보군에서 이제 제외된 설문조사를 두고서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한참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론조사 의미 없이 했을 리가 없잖아요. 다양한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 영입 인재 등을 국민의힘 후보와 대결을 붙인 여론조사를 민주당 측에서 실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역 의원 하위 20%에 대한 개별 통보가 금명강 이루어질 예정이라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도 좀 촉각이 곤두세워졌는데요. 좀 지역구별로 좀 살펴보자면요. 마포갑 지역에서는 현역인 노웅래 의원이 빠지고 영입 인재인 이지은 전 경무관과 그리고 김남근 변호사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인천 부평을에서도 사선 홍영표 의원이 빠진 채 이동주 의원과 영입 인재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광주 서구 갑의 경우에도요. 송갑석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빠졌었고 이외에도 친문 사선 의원이 이인영 의원이 서울 구로갑 등에서 현역 의원 중에서 제외가 되고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보아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예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박주영 부원장님, 이런 현역을 빼고 여론조사 돌리는 것,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는 건데 뭐 흔한 경우로 봐야 됩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게 과연 당에서 돌렸는가? 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문학진 의원의 주장일 뿐이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전제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586들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586 청산하라면서요. 자꾸 청산하라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게 이슈가 되니까 과연 청산해야 되는지 한번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지역구에서 정치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쟁력만큼 다른 분들이 나오는지 그걸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정당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선의 과정은 민주적으로 해야 되지만요. 투표하는 과정은 그 전략적인 선택을 위한 행정 절차라고 하는 것은 비공식적인 하나의 상황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을 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사전에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서정국 변호사하고 자고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합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고요. 세상사라는 것이 모든 것이 공식 위에 테이블 회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비테이블적인 회의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버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뭐 이런 민주당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선 논란에 뭐 공천 뭐 잡음들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좀 나온 보도가 이재명 대표의 새 조언 그룹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계, 신명계라고도 불리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뭐 대표적인 인사 누구라고 좀 파악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제 옛날에는 7인회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7인회가 이제 김남국 탈당되고 임종성 의원도 이게 사법 처리나 여러 가지로 예. 거의 와야 되고요. 아마 이제 그 새로 떠오르는 이런 게 아마 사무 지금 수석 부총장이죠. 김병기 이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천의 그 연수에 박찬대 최고위원. 예. 그다음에 옛날에 이준석하고 했던 노은병 이준석 대표 지역구 거기에 김성환 이런 분들이 이제 이재명계다. 네. 이런 데 그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말씀 중에 뭐 여론조사를 누가 했는지 아닌지 뭐 논란이 됐는데 예. 근데 이거 문학진 의원이죠. 그 지역에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전화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문학진 전 의원께 전화해가지고 형님이 꼴찌다. 이러면서 여론을 언급하면서 안태준 특보가 31이고 그다음에 신동은 광주시장 했던 11%, 그다음에 박덕동 11%, 그다음에 형님이 7% 꼴찌니까 불출마하라. 이렇게 폭로했지 않습니까? 보도 내용입니다. 예, 문학진의 주장이죠. 근데 이 여론조사는 안규백 전략 공간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왜 불출마를 개입하느냐. 그리고 이제 안태준은요. 저희 법조인들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성남의 판교 힐튼 호텔이 5단계 올라서 지금 성남지청에서 조사하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핵심이 황모 씨하고 안태준이거든요. 그 경기주택공사. 저희 법조인들은 잘 알지만 일반 광주 어른 안태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현역 시장보다 3배가 높은지 납득이 안 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부원장님, 뭐 신명계 어떻게 보십니까? 신명계 의원들. 제 이름은 없더라고요. 네,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요. 이제 이 뭐 원외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외들이 가서 붙으면서 다 나 친명계야, 나 친이재명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이분들 성함들 봤거든요. 예. 저보다도 이재명 대표하고 훨씬 먼 사람들이에요. 제가 봐도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 근데 다 친명이라고. 원래 원외들은 다 그렇게 해요. 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나 다친 한동훈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아까 이야기했는데 신친명계 이야기를 했는데 신친명계라는 사람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수석부총장, 김성한 인재영입위원회 간사, 예. 안규백 전략기획위원장, 천준호 비서실장, 박찬대 최고위원 다 현재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직을 맡고 대표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친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뭡니까? 당이라는 것이 대표와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포장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비선인 것처럼 뭐 신친명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